네, 오늘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 17번째 시간이고 이제는 정말로 학기가 중반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부터 배우는 내용들은 처음 듣는 내용들이 대부분일 거라고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학부 때 배운 것을 리뷰를 하고 또 학부 때 제대로 제 생각에 여러분이 배우지 못했거나 이해 못했던 것을 좀 다른 시각에서 설명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지만 오늘부터는 아마 대부분이 대학원 첫 학기일 텐데 처음 보는 내용들일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될 걸로 봐요. 자, 그러면 먼저 어나운스먼트부터 시작합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중간고사 두 번째. 이번 주 목요일이고 이 강의실에서 오후 7시 반부터 이제 midnight까지일 텐데 네. 102호로 했어요. 102호로. 네, 강의실 예약이 안 됐나 봐요. 네. 조교도 같은 시간에 시험을 봐요. 그래서 다른 조교가 전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시간을 더 쓸지 안 쓸지. 그러니까 아마 최정은 군이 할 텐데 잘 보이세요, 여러분이. 자. 그 다음에 그 홈페이지에 가보면 제가 뭘 좀 올려놨어요. 여기 보면 네, 두 번째 시험에 믹스처 디스트리뷰션에 관한 문제가 나올 거다. 이렇게 제가 지금 올렸어요. 방금 오늘이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위키피디아에 이제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찾아보면 이런 페이지들처럼 잘못 나와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면 뭐 때문에 내는지 알겠구나 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가보세요. 그 다음에 홈워크 9은 아마 이번 주 수요일 날 어사인이 될 텐데 이 중에서 시험과 관련된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풀어보진 않더라도 주로 이제 example이니까 책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믹스처 디스트리뷰션에 관한 것은 여러분이 공부해 보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뷰를 합시다. 우리가 챕터 7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에 1, 2를 했고 오늘부터 3을 할 텐데 3이 Mean Square Estimation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ECE 645 Estimation and Detection Theory 또는 Statistical Signal Processing에서 할 거니까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더니 그 부분은 대부분이 챕터 8이고 여기서는 제가 여러분한테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마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 다음에 7.4도 보니까 또 말을 안 할 수가 없게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다루겠어요. 여기서는 이제 Stochastic Convergence 관한 얘기라서 제가 최대한 오늘 진도를 빨리 빼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강의했을 때 보니까 거의 2주일 동안 저 섹션 7.4를 커버를 했더라고요. 거의 4시간에 걸쳐서. 그래서 오늘 최선을 다하겠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그다음 이게 끝나고 나면 그렇죠. 7.5가 이제 random numbers. 그래서 meaning and generation 이렇게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오늘 이거 하고 나서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서로 관련돼 있어서 이야기 쉬운 부분 먼저 하자. 왜냐하면 7.5는 굉장히 간단해요, 실제로. 내용은 주저리 많은데 개념 자체는 간단하니까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7.1과 2에 있는 것을 리뷰를 하겠어요. 다 쓰려고 하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쓸 수가 없고 그래서 지난번 노트를 좀 봅시다. 그래서 지난번 노트를 보면서 리뷰를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랜덤 벡터를 생각할 거예요. 이게 펑션이 이제 n개 있는 거예요. measurable 펑션이 하나의 abstract한 probability space로부터. 여러분이 이것을 있잖아요. 이것을 uniform random number generator다라고 생각하고 얘들은 어떤 0, 1에서 define 된 어떤 펑션 있잖아요. 인터벌 0, 1 이렇게 하다 보면
얘들이 다 무슨 라인 매스나 뭐 이런 식으로 밖에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사실 그러하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반드시 요거를 0, 1 사이에 유니폼 랜덤 넘버 제너레이션을 하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해서는 좀 곤란하겠어요. 알겠어요? 그것도 물론 가능한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라고 알아야지 그걸로 다 설명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곤란해요.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랜덤 벡터를 정의하는데 학부 때 배운 것처럼 랜덤 벡터라는 것은 뭐죠? 벡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일렉트리컬 엔지니어가 시그널을 특정한 시그널을 모델링하는 데 쓰는 매스메티컬 엔티티죠. 근데 언서튼티가 있어요. 그 언서튼티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바빌리스틱 어프로치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사용되는 텀을 사용한다면 조인트 CDF를 준다든가 조인트 PDF, 조인트 캐릭터리스틱 펑션, 조인트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들을 주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스태티스티컬 모델을 가지고 이 언서턴티가 있는 벡터를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렉트리컬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그냥 랜덤 벡터만 다루는 게 아니라 그 랜덤 벡터가 다른 어떤 시스템과 인터랙션을 해서 새로운 아웃풋이 만들어질 때를 많이 생각하죠. 그랬을 때 우리는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얘의 디스트리뷰션이 주어지고 이 디터미니스틱 펑션이 주어졌을 때 얘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얘의 디스트리뷰션은.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싱글 랜덤 베리어블 또는 투 랜덤 베리어블스에서 해왔던 것처럼 다이렉트 메서드를 써서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퀴벌런트한 이벤트들로 바꾼 다음에 결국은 YCDF에서 XCDF가 나오게 또는 PDF가 나오게 이렇게 오물딱조물딱 하는 게 하나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때요? 이 자코비안 디터미넌트라는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에서 무수히 나왔던 미적분학 시간에 그걸 써서 이 자코비안 디터미넌트의 절대값을 가지고 나누어서 CDF를 구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이것이 매우 파워풀해서 이 방법은 또 뭐예요? 우리가 원 랜덤 베리어블에서 다뤘듯이 인버스 프로블럼을 푸는데도 사용이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 이그젬플을 줬었죠. 여러분한테 마지막에 좀 이따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덴서티들을 봅시다. 체인 룰이 이제는 3개 이상의 랜덤 베리어블이 인벌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복잡하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 종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컨비네이션들이 가능하다고 했었어요. 맞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컨디셔널 랜덤 베리어블들의 프로덕트로 조인트를 나타내는 게 있었고, 또는 여기서 있는 것처럼 두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무수히 많았어요. 이렇게 된 것도 나타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였고, 심지어 인티그레이션을 해서 또 구하는 방법들이 이렇게 무수히 많았어요. 여기 이그젬플이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이제 expectation인데,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싱글 랜덤 베리어블일 때는 이벤트, 투 랜덤 베리어블일 때도 물론 이벤트도 가능했지만 하나에 대해서 다른 이벤트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됐죠. 그런데 이제는 이런 것도 정의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돼요? 항상 얘기하지만 컨디셔닝 바 왼쪽에 있는 랜덤 퀀터티가 몇 개냐, 걔가 뭐냐 해가지고 그것이 여기서는 싱글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랜덤 베리어블의 컨디셔널 PDF로 이렇게 적분하면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하나 안 썼지만 이게 벡터여도 상관없죠. 그렇죠? 이게 expectation over random vector 기본 어떤 다른 랜덤 벡터가 어떻게 리얼라이즈 될 때 이렇게 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total expectation이라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이 이제 two 랜덤 베리어블일 때 오 신기하다 뭐 이런 걸 봤었는데, 이제 3가 되면 더 복잡한 여러 방법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expectation of x는 expectation of x given y 이렇게 했었죠. 맞습니까? 이것을 부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처럼 말 그대로 total expectation theorem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긴 expectation이 nesting 되어 있잖아요. 안에 뭐라 그러죠? 새의 둥지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nested expectation 또는 어떤 때는 iterated expectation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어때요? 요 안에 있는 것은 뭐 이런 종류의, 예를 들면 이게 x1이고 x3라면 function of x3인데, 문제는 이걸 구할 때 이제는 two random variables일 때와는 달리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도 또한 이렇게 nested expectation 또는 iterated expectation으로 나타낼 수가 있었어요. 무수히 많은 게 가능해요. 그런데 기본적인 건 뭐냐면 여기서 이 컨디셔닝 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일단 무시하고 여러분이
iterated expectation 식을 쓴 다음에 모든 expectation에다가 다 저 컨디션을 넣어주면 해결이 된다고 했죠. 여러분이 이것은 다음 학기에 저도 강의를 하고 아마 이남현 박사님께서도 아마 또 확률 관련된 강의를 개설하실 텐데 거기 보면 이제 두 과목에 동시에 칼만 필터 A가 나올 거예요. 그럴 때 보면 이런 식으로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걸 잘 기억해야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지. 안 그러면 나 저런 거 배운 적이 없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었어요? 이 iterated expectation을 얘기하면 random sum of random variables죠. 맞습니까? 그게 랜덤 넘버예요. 이런 것들의 mean을 어떻게 구할 거냐. 언뜻 보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이렇게 expectation of x를 iterated 또는 nested expectation 또는 total expectation theorem을 써서 나타내고 나면 쉽게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해보면 뭐가 나오죠.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베이스 디어렘도 나오고, 그렇죠? 컨디셔널 PDF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인디펜던스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핵심이 뭐였어요? 이벤트에서와는 달리 3개 이상의 랜덤 베리어블들이 한꺼번에 다 인디펜던트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조인트 CDF나 PDF나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캐릭터리스틱 펑션의 경우에는 어때요? 다 프로덕트로 나타나는 거죠. 얘가 뭐 컨볼루션이거나 이렇지 않아요. 다 프로덕트로 나타나면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나면 뭐예요? 그냥 각각의 랜덤 베리어블들 n개가 인디펜던트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걸 가능하다고요? 그룹 인디펜던스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었죠. 그래서 어떤 랜덤 벡터를 이렇게 크게 보고 이렇게 파티셔닝을 해요. 이렇게 했을 때 이 두 개의 랜덤 벡터가 인디펜던트하다는 것은 어떻다고요? 이렇게 놓은 조인트 덴서티가 팩터링이 되면 된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는 또 컨디셔널 인디펜던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x3가 요 x3라는 값으로 주어진 이벤트 하에서 이것 두 랜덤 베리어블이 인디펜던트 하다는 것은 x3를 픽스하고 요 두 개가 요 펑션이 이렇게 팩터링 되는 것일 텐데 이 팩터링이 모든 x3에 대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어떻게 정의한다고요? x3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주어졌을 때 x1, x2가 컨디셔널리 인디펜던트 하다라고 부르겠다고 했어요. 구별을 잘 해야 돼요. 어떤 특정한 x3에 대해서만 인디펜던트한 것과 알겠어요? 이벤트 x3 equal x3에서만 얘들이 팩터링 되는 것과 모든 x3에 대해서 팩터링 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당연히 x1과 x2가 x3가 주어진 상태에서 컨디셔널리 인디펜던트 하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x1, x2는 서로 스태티스티컬하게 인디펜던트 하지는 않아요. 이 얘는 뭐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expectation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벡터 노테이션을 많이 쓸 거예요. 앞으로는 이렇게 쭉 늘어놓지 않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x와 y라는 랜덤 벡터들이 있는데 mean 벡터는 이렇게 정의하고 x의 코베리언스 매트리스는 이렇게 정의하겠어요. 트랜스포즈를 써서. 그 다음에 xy 크로스 코베리언스는 이렇게 mean을 서로 뺀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에다 트랜스포즈를 붙이겠어요. 일반적으로 x와 y의 코베리언스 매트리스는 y와 x의 코베리언스와 같을 수 없는 것이 이 사이즈가 어때요? 여기서 nm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n by n 매트리스고 이거는 n by n이니까 일반적으로 같지 않죠. 매트리스가 같으려면 사이즈가 같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책에서 이제 잠깐 컴플렉스 밸류드 랜덤 벡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컴플렉스 밸류드 랜덤 벡터는 세컨 오더 관련해서 하나 더 정의한다고 했어요. x에 대해서 이렇게 허미션 트랜스포즈를 쓴 것을 다시 코베리언스라고 디파인을 하고 트랜스포즈를 쓴 것을 컴플리멘터리 또는 수도 코베리언스라고 정의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걸 주로 다룬다고 했어요? 이것이 0일 때, 베니시할 때를 주로 다루고 그때를 컴플렉스 프로퍼 또는 프로퍼 컴플렉스 랜덤 벡터이다 x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면 가우시안일 때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가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리얼일 때는, 리얼 가우시안일 때는 이게 노테이션인데 노멀이죠. 민 코베리언스 매트리스 이렇게 주면 PDF와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이렇게 굉장히 아름다운 꼴로 주어져요. 그런데 이 굿만스 디어렘이라는 것은 뭐냐면 컴플렉스 가우시안 랜덤 벡터인데 뭐냐면 리얼 엔트리들 전부, 이미지너리 엔트리들 전부를 붙여서 봤을 때 그것이 리얼 가우시안이라는 뜻이에요. 컴플렉스 가우시안이라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걔의
그 가우시안 랜덤 벡터가 프로퍼일 때는 리얼일 때와 매우 유사한 PDF와 캐릭터리스틱 폼을 갖는다는 거예요. 참고로 저게 improper 가우시안이면 저렇게 나오질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인버스 프로블럼 얘기를 잠깐 했는데 자코비안 어프로치를 써서 자코비즘 메서드 이런 걸 봤었어요. 어떻게 되냐면 X 벡터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있는 uniform on 0, 1 in random variables를 generation 할 수 있느냐?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얘는 그냥 나오는 대로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X1의 CDF로 통과시키면 유니폼이 나오죠. 우리는 가정할 때 다 continuous random variable로 보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요런 CDF는 몇 개 있어요. 무수히 많죠. X1을 바꿀 때마다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하냐면 요 X1 값을 여기다 넣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 X2를 여기다 넣으면 이번에 어떤 또 유니폼이 나오겠어요. 물론 여러분이 뭐 여기다가 컨디션 안 줘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얘와 얘가 일반적으로 디펜던트한 랜덤 베리어블이 된다. 그 다음에 쭉쭉쭉 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냐면 xn의 CDF인데 컨디션도 on xn-1에서 1까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요 리얼라이즈 된 값을 딱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요 값을 넣어서 나오는 것을 un으로 잡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자코비의 방법을 써서 자코비안 디터미넌트를 딱 구해보면 뭐가 나온다고요? 자코비안 디터미넌트를 구해서 대입하면, 그러니까 새로운 이 U 벡터를 구해보면 그 어떤 베리어블에도 디펜던트 안 하고 상수가 나와요. 그 얘기는 뭐예요? IID 유니폼이라는 얘기죠. 이건 다 0에서 1 사이 값들이니까. 그 다음에 또 거꾸로 이제 하는 방법을 하나 얘기해 줬어요. 이 문제가 나올 텐데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이렇게 풀지 말라고 돼 있어요. 시험 문제. 자, 어떤 경우냐면 헥사고널 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3분의 1인 섹터 내에서 우리가 인디펜던트하게 로케이션을 발생시킬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X를 발생시켜요.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그건 우리 할 줄 알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X 값이 나오면 거기서 이제 Y가 덴서티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요? 유니폼이겠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순차적으로 발생시키면 되겠어요. 요거랑 상당히 비슷하게 들리죠? 그래서 그 이그젠플을 줬는데 시험 문제는 똑같은 문제인데 다른 방식으로 푸는 것을 여러분한테 물어보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네. 힌트를 다 줬는데 못 풀면 아주 비참하겠죠. 네. 자,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세요. 자, 그래서 리뷰는 다 한 것 같고 빼먹은 게 있나 보겠습니다. 예, 빼먹은 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섹션 7-3 합시다. 그래서 mean square estimation인데 이 mean square estimation이라는 것은 세팅이 이래요. 여러분이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는 뭐라고 썼나요? 잠시만요. 로테이션을 최대한 똑같이 써야 되겠는데, 예, 이렇게 하겠어요. 자, 어떻게 되냐면 두 개의 jointly distributed 돼 있는 랜덤 벡터가 있어요. 길이는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모델링 할 때 단위도 다 다를 수도 있고 엔트리마다 다 다를 수도 있고 X와 Y가 각각의 엔트리는 유닛이 같은데 X의 유니트와 Y의 유니트가 다를 수도 있고 뭐 다 그런 일반적인 경우예요. jointly distributed 돼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그린 것처럼 어떤 abstract한 probability space에서 오메가가 탁 나오면은 어때요? X 벡터를 위한 measurable 펑션들이 쫙 있고 또 Y 벡터를 위한 measurable 펑션들이 쫙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제가 아까 강조를 분명히 했어요. 이걸 반드시 유니폼 랜덤 넘버 하나 나온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지만 좋은 멘탈 리프레젠테이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멘탈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말을 예전에 한번 했어요. 심적 표상이라고. 여러분이 전문가가 되면서 그런 걸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좋은 이그젠플들. 딱 그거 나오면 모든 게 다 기억이 나고 이해가 가는. 그런데 그 abstract probability space가 제너레이션 하는 그 아웃컴이 0에서 1까지 continuous uniform random variable이라고 하면 많은 경우에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해버리면 완전히 섞이게 돼요. 항상 라인 매스 같은 종류만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어쨌거나 두 개의 랜덤 벡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반적으로 서로 디펜던트 하겠죠. 맞습니까? 인디펜던트 하다는 말을 안 했으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X만 관찰해도 Y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거꾸로 Y만 관찰해도 X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인디펜던트 하다는 뜻이 뭐예요? 인디펜던트 하다는 게 뭐였죠? 이런 거였잖아요. 이게 뭐랑 같다는 얘기예요? 인디펜던트 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히스토그램을 제너레이션 할 거예요. 어떻게 제너레이션 하냐면은 소스에서 이렇게 X 벡터, Y 벡터가 나올 텐데 얘는 어떻게 제너레이션 하는 거예요? 얘는 어떤 특정한 Y가 나올 때 걔들만 묶는 거죠. 예를 들면 X, Y 페어가 관찰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어떤 주어진 Y0라는 벡터가 있을 때 여러분이 알고 싶다면 나온 것들 어떻게 하면 Y가 같은 것들끼리 묶어요. 그런 게 가능하겠죠. 특히 디스크리트라고 하는 Y가. 그렇게 한 다음에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 있잖아요. X에 대한. 그렇게 됐을 때 이게 뜻하는 건 뭐예요? 내가 서로 다른 그룹의 Y들을 가지고 묶어서 봐도 히스토그램이 뭐 대동소이하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맞아요? 만약에 굉장히 다르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X만 보고도 Y를 알아낼 수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X와 Y가 0, 1인 discrete random variable이라고 해봐요. 그냥 이게 베타로 했지만. 그리고 X와 Y가 identically 똑같아요. 극단적인 디펜던스 상황이죠. 맞습니까? 그럼 Y를 딱 보면 X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매스 펑션은 뭐예요? 이렇게 그려놓으면 X가 1일 때 Y가 1, X가 0일 때 Y가 0인 두 개만 이렇게 있고 맞습니까? X를 0이라고 놓으면 어때요? Y를 0이라고 놓으면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Y가 0, X는 0밖에 없죠. 컨디셔널은. 맞습니까? Y가 1 그러면 X도 1밖에 없죠. 맞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는 일반적으로는 이게 같지 않잖아요. 같지 않다는 얘기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같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X만 보고도 Y를 보지 않았을 때 X만 보고도 Y에 대해서 유추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 생각해 보세요. 얘가 unobservable이라고 합시다. 얘는 observable이고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X를 보고 Y를 알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뭐 오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오류를 최소화하려고 해요. 나름대로 최소화하려고 해요. 그런데 스칼라일 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냥 벡터부터 쓸까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게 처음에 보면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될 텐데 자, 우리가 X를 관찰하죠.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안다고 보는 거예요. 알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모델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의 확신하거나 모델 자체는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은. 근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X를 보고는 X가 오브저버블이잖아요. X를 보고는 어떤 펑션을 가지고 X를 매핑해요. 당연히 요 Y랑 길이는 같겠죠. 이게 벡터니까. 매핑을 해서 YY 차이가 민 스퀘어 센스로 민 스퀘어죠. 이건 에러라고 했죠. 최소화하려는 거예요. 참고로 에러는 보통은 이거 바꿔서 하죠. 이걸 참값이라고 하면 추정치 빼기 참값을 에러라고 하는데 어차피 제곱하니까 뭐 큰 문제는 없어요. 책에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책에는 지금.
제가 수업할 때는 아마 645 여러분이 뭐 보면은 아마 뒤집어져 있을 거예요. 또 어쨌거나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x를 가지고 최대한 y랑 비슷하게 하는데 전체 xy 디스트리뷰션에서 에버리지 했을 때 최소화하는 디터미니스틱한 펑션 c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mean square estimator를 만든다고 해요. 얘가 이제 이렇게 되는 펑션이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y에 대해서 minimum mean squared error로 estimation 하는 function of x. 알겠어요? 그러니까 펑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 잘 안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되면 함수가 주어지면 그 함수 값을 미니마이즈 하는 스칼라를 찾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미니마이즈 하는 함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문제는 생소해요. 네. 어쨌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minimum mean squared error를 미니마이즈 한다라고 하고 이런 에스티메이터를 minimum mean squared error estimator라고 해요. MMSE estimator.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간단한 디어렘이 있어요. 이 MMSE estimator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뭐죠? 여기서 많이 보던 건데 컨디셔널 미인이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요걸 관찰해요. 그러면 요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 주어졌다고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모델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죠. 이것이 이 솔루션이라는 거예요. 최적화. 그래서 이 디어렘을 말로 바꿀 때 뭐냐면 the MMSE estimator is the conditional mean estimator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MMSE estimator는 컨디셔널 민을 주는 에스티메이터다. 알겠어요? 놀라운 결론이죠. 언뜻 보면 이거 도저히 못 풀 것 같은데 이렇게 돼요. 이건 이제 진리예요. always 성립해요. always. 자, 그런데 이게 그럼 어디서 나왔느냐? 먼저 이거부터 해보자고요. 우리가 간단히 아는 것부터. 첫 번째, x가 리얼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그랬을 때 이걸 한번 구해봐요. 자, 이거는 어떻게 돼요? c를 구하는 거죠. 미니마이즈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argmin이라고 하는 것은 min은 요것을 미니마이즈 하라는 뜻인데 arg라고 붙여놓으면 argument, 즉 요 값을 리턴하라 이런 뜻이에요. 알겠어요? 이게 없으면 요거는 뭘 리턴하냐면 요걸 미니마이즈한 값을 리턴하는 거고 arg를 붙이면 요 c 값을 리턴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argmin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네, 그렇죠. mean of x죠. 네. mean of x예요. 잠깐 제곱 이쪽 그렇죠? 네, 제곱. mean of x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이런 거 expectation 있을 때 조건을 붙이면 다 줄줄이 조건을 붙이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이거는 이제 알고 있어요. 잠깐. 네, 이거는 사악한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어떻게 되냐면 x와 y가 dependent 할 때 예를 들어서 이걸 구하라 그러면 혹시 이게 이렇게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컨디션을 줬잖아요. 그럼 컨디션을 준 세상에서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컨디션을 준 세상에서는 컨디셔널 미인이겠지 뭐. 그런 생각 좀 들지 않아요? 해보면 그래요. 정말. 근데 요거는 여기 정확히 얘기하면 요거죠. 맞습니까? 얘는 이거고. 맞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얘를 에버리지 하면 뭐가 되죠? 얘를 y에 대해서 에버리지 하면 unconditional mean과 같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뭐가 되냐면 얘를 컨스탄트로 놓으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잠깐만요. XY가 바뀌었네요. 바꿀게요, 다시. 큰일인데. 잠깐만요. 네. 이게 헷갈렸어요, 보니까. 책에는 X를 쓰는데 제가 노트에다 Y라고 써놨어요. 어떻게 하죠? 네, 이렇게 합시다. 바꿉시다. 헷갈리지만. 네, 보통 Y를 오브저버블이라고 하니까 Y를 오브저버블, X를 언오브저버블로 할게요. 그 다음에 다 고쳐야 되네. 큰일이네요. 큰일인데요. 잠깐만, 또 헷갈리고 있어요. X죠, X. 네, 잠깐만요. 조금만 바꿀게요, 계속. 네. 그러면 여기도 바꿉시다. X죠, X. 네, 여기는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괜히 지웠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어떻게 되겠느냐? 자,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있죠.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 개일 때 어때요? 세 개일 때 토탈 익스펙테이션 디어렘 쓸 수 있었죠.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이거를 expectation of xy니까 예를 들면 z 이렇게 해서 컨디션을 줘서 쓸 수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냥 그 z를 y라고 선택해봐요. y로.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죠. 네스팅이 좀 이상하게 되고 있는데 북한에 가서 교육을 한번 받고 와야 돼요. 갔다 온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자, 요거는 어때요? 요 안에 것만 보면 이거는 function of y가 되면서 y가 주어지면 이게 컨스탄트로 바뀌죠. 맞아요? 그럼 이 문제잖아요, 사실. 맞습니까? 그래서 얘랑 얘랑은 값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해보면 이게 돼요. 그래서 펑션 자체가 C of Y가 이렇게 바뀌고 이것을 벡터 버전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645 시간에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분이 645 시간에 해야 될 건 뭐다? 핵심은 토탈 익스펙테이션만 잘 이해하면 돼요. 알겠어요? 토탈 익스펙테이션. 시험에도 나와요. 이 문제를 냈나? 그러면? 이 문제를 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하여튼 시험에 나오니까 잘 기억해요. 토탈 익스펙테이션을 쓰면 뭔가 해결된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뭘 할 거냐? 네? 첫 번째 그래서 expectation x-u 제곱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네. 이거는 저 y를 뭐로 관측을 하던 간에 하나의 그냥 컨스탄트로 그냥 딱 결정을 하던 거지.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어떤 상수만 생각하면, 상수 하나를 리턴하라고 하면 이거밖에 없는 거죠. Y를 관측된 게 뭐든 상관없이 네, 상관없죠. 예, 상관없이. 자, 어쨌거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것은 제너럴한 미니멈 민 스퀘어 에러 에스티메이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이제 affine MMSE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안 부르는데 affine MMSE 에스티메이션은 이렇게 생겼어요. X hat 뭐 A MMS 이렇게 쓸게요. 구별하기 위해서. 당연히 Y의 함수고, 얘는 어떻게 되냐면 observation Y의 affine transform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서 A는 매트리스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Y의 길이를 X의 길이로 매칭시켜 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X의 디멘션 곱하기 Y의 디멘션인 매트리스죠. B는 당연히 X의 디멘션과 같고 유닛도 똑같고, 이렇게 생긴 에스티메이터이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이렇게 하는 AB를 찾아서 쓸 거예요. 이렇게 어파인 펑션이죠. Y에 어파인 펑션이면서 이걸 미니마이즈 하잖아요. 이것은 얘를 에스티메이터로 보면 X의 추정치 빼기 참값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MMS이잖아요. 미니멈 민 스퀘어드 에러. 미니멈 민 스퀘어드 에러. 맞아요? 이것도 6, 4, 5시간에 또 자세하게 할 텐데, 이것은 열심히 구해보면 좀 놀라운 결과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본 것과 매우 유사해서 그래요. 이렇게 해보면 결국 얘가 어떻게 나오느냐?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얘가 이렇게 나와요. unconditional mean부터 해야죠. 지난번에 가우시안일 때 뭐예요? 가우시안일 때 제가 X와 Y가 조미틀리 가우시안일 때 Y가 주어진 상태에서 X의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가우시안이면서 mean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mean이 이렇게 된다고 했죠? unconditional mean 더하기 이렇게 된다고 했죠. 맞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돼요. 언제나. 중요한 것은 가우시안일 때뿐만 아니라 이렇게 놓고 affine MMS estimate를 구하면 항상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얘는 Y만의 함수 맞습니까? Y에 대한 affine 펑션 맞아요? 보세요. Y 앞에 매트리스, 나머지는 다 묶으면 B가 되잖아요. 맞아요? 네, 이런 모양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affine이면 B가 들어가는데 그냥 linear MMSE estimator가 있어요.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어떤 A, B 뭐라고 할까요? L이라고 할까요? 네, L, Y 이렇게 생긴 거. Y 함수인데 여기 지금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썼어요. 요처럼 요렇게 써야 되는데 요 값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한 것을 linear MMS estimator라고 해요. 당연히 뭘 미니마이즈 하겠어요? 미니마이즈 할 때는 똑같이 mean squared error죠. x 빼기 l y. 잠깐만요. 여기서 대문자여야죠 이게. 네, 이렇게. 옵티마이즈하고 나온 A와 B를 써서 이제 대입하는 거예요. 이런 모양 중에서 min 스퀘어드 에러를 미니마이즈 하는 것.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리니어 MMS 에스티메이션과 관련해서는 티어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만한 책이 하나 있을 정도예요. 리니어 MMS 에스티메이터 자체로도. 그 다음에 이것이 뭐 어댑티브 알고리즘, 어댑티브 시그널 프로세싱 엄청나게 많이 써요. 그리고 제일 간단한 건 뭐예요? 만약에 제로민일 경우에는 어때요? 제로민일 경우에는 얘랑 같을 것 같지 않아요? 예를 들면 XY가 조인틀리 랜덤인데 둘 다 제로민이에요. 그럼 같을 것 같지 않아요? 이것도 없어질 거고 얘도 없어지면 얘가 리니어 에스티메이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도 사실은 관련이 있어요. 제로민이 아닐 때는 이걸 쓰는 게 더 나을 수 있는데 이게 좀 복잡하죠. 업바인이니까 이 값이 있어서.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민을 또 빼고 뭐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리니어 MMS 에스티메이션은 매우 중요한 S가 빠졌네. 잠깐만요. MMSE 예, 매우 중요한 에스티메이터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리니어 MMS랑 관련해서 중요한 게 오소고넬러티 프린시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오브저베이션이 벡터 이렇게 주어지지 않고 랜덤 프로세스 이렇게 주어질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전날 밤에 일어나는 미국의 주가 변동을 보고는 다음날 아침에 코스피의 주가를 어떻게 예측하려고 해보세요. 관련이 전혀 없지는 않죠. 예를 들면 미국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왔어요. 그럼 월요일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주식이. 정상이 아니겠죠. 그렇잖아요. 실제로 예를 들면 미국에서 그 9.11 테러가 있었을 때 2001년이었죠. 어떤 일이 있었어요? 9.11 테러가 미국 시간으로 아침에 일어났잖아요. 그 얘기는 한국 시간으로는 한밤중에 일어난 거죠. 제일 공포에 떨었을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증권맨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테러를 당했으니까 미국도 주가가 폭락했는데 다음날 한국이 전혀 이상 없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련이 있으니까 어때요? 정보가. 그 디펜던시를 어떻게 이용해서 정보를 뽑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MMSE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에스티메이션 하고 싶은 게 내일의 코스피 주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인디펜던트 하면 어때요? 미국에서 뭐 주가가 어떻게 되든 간에 신경 안 써도 되지만 여러분이 많은 통계를 보면 상당히 쫓아가요. 단기적으로는 특히 그래요. 장기적으로는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흔들면서도 점점 멀어질 수 있죠. 주가가. 네. 그래서 어쨌거나 이 리니어 MMS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게 매우 파퓰러한데 간단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구하는 것 자체가 좀 복잡해 보일 때가 있어요. 여기서도 앞에서 뭐예요? 이 매트리스를 뭐 구하면 되지, 저거는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벡터가 아니고 discrete time signal이라든가 continuous time signal에 uncertainty가 있는 우리가 다음부터 배울 다음 주 아마도 랜덤 프로세스가 되면 이거 어떻게 보여야 되나 복잡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리니어 MMS 에스티메이션 그럼 여러분이 자동적으로 마치 파블로프의 개가 종소리를 울려주면 침이 저절로 나오듯이 맞아요? 여러분이 시노미 시스템 그러면 바로 후리에 트랜스폼 떠올리듯이 어때요? 리니어 MMS 에스티메이션 그러면 바로 오소고넬러티 프린시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알겠어요? 오늘부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0년 후에 홈커밍 데이에 왔는데 오 자네 오래간만이야. 근데 MMS 에스티메이션은 뭐랑 관련이 있지? 리니어 MMS 이러면 오소고넬러티 프린시플 이렇게 나와야 돼. 안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제가 조인트를 까고 다음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신문에다가 갑질을 했다 교수가 오랜만에 왔더니 그래도 아무도 실제로 아는 우리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비난할 거예요. 아니 그것도 기억 못한단 말이야. 알겠어요? 물론 저는 이제 큰일 나겠죠. 네. 자 어쨌든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겠죠. 리니어 MMS 그럼 무조건 오소고넬러티 프린시플. 네. 무조건. 알겠어요? 리니어 MMS 그럼 오소고넬러티 프린시플. 오소고넬러티 프린시플 그럼 심지어 리니어 MMS가 생각나야 될 정도로 오소고넬러티라는 단어가 떠오르면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설명하려면 밑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에 시험에는 냈으니까 열심히 풀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네, 이거는 exam에 냈으니까 그냥 풀어보면 되겠어요. 힌트를 주면 거기도 나와 있어요. 힌트로 iterated expectation을 잘 쓰면 돼요. 조건을 잘 줘야 돼요, 여러분이. 네.
또는 nested total expectation이죠. 그러니까 얘를 잘 쓰면 쉽게 보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네, 전페이지 네, 뭐 타이포가 있었나요? 3번이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아, 3번? 오브젝티브에는 스몰 y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데 아, 여기 참, y에 대한 언급이? 아니, 여기 있잖아요. 여기 펑션을 찾으라고 돼 있잖아요. 이제는 컨스탄트를 찾는 게 아니라 펑션을 찾는 거예요. 펑션을. 그 모든 y에 적용 y 값이 다를 때, y 값에 따라서 얘는 어때요? 얘는 y 값이 바뀌어도 뭘 바꾸는 건 아니죠. 특정 y에 대해서만 값을 내면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얘는 y에 따라서 어떤 펑션 c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y 값에 따라 다 다른 걸 다른 값을 낼 수 있는 어떤 펑션 c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똑같이 나와요, 실제로. 이거 너무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지금은 그냥 의미는 나중에 6, 4, 5 시간에 하고, 예, 근데 이남일 박사님도 하실 거예요. 제가 노트를 봤더니 하셨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여러분이 뭐 제어를 전공한다. 그래서 이제 박불경 박사님의 에스티메이션 수업을 듣는다. 칼만 필터거든요. 위너 필터랑 학기 내내 해요. 계속 나와요. 계속. 자, 어쨌거나 그래서 시험 때 보고 해야 될 것은 또 하나는 이제 잠깐만요. 빼먹은 게 없는지 보고. 네. 그 다음에 orthonormal data transformation이라는 거예요. orthonormal data transformation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간단히 얘기하면, 비유를 하면, 여러분이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말했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이 mental representation이라는 걸 잘 갖고 있어야 돼요. 주로 이제 그림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좋은 이그젠플이거나 아니면은 simplify를 탁 해서 그냥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거예요. mental representation은 이거예요. 이게 orthonormal transformation과 관련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게 뭐죠? z 벡터, z 밸류를 찾아내는 거죠. z 값이라고 하잖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했어요. 다르게 쓰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수식으로 쓰면 여기서는 시그마 x분의 x 빼기 뮤 x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affine transformation이죠. x의 x를 affine transformation에서 z를 얻는데, 이 z를 얻고 나면 특징이 뭐예요? mean과 variance만 생각해 보세요. 뭐죠? 제로. variance는 1.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orthonormal data transformation은 얘를 멀티디멘션으로 확장한 거예요. 얘를 멀티디멘션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z 벡터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x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mean을 빼요 일단.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어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이 z라는 벡터를 얻는데, 길이는 똑같고 얘는 인버터블 해요. 참고로 여기서는. 그리고 여기서도 가정이 뭐냐면 시그마 x가 유한하다 이런 가정이 있어요. 0도 아니고. 그래야지 0으로 나눌 수 있어요. 0으로 나누면 안 되니까 나눴으니까. 그래서 어떤 인버터블한 스퀘어 매트리스를 써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겠어요? 그러면 z의 민 벡터가 제로 벡터고 길이는 당연히 x랑 같아요. 코베리언스 매트리스는 이제 어떻게 되길 원하냐면 아이덴티티 매트리스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서는 x의 민 벡터는 뮤x고 x의 코베리언스 매트리스는 여기서는 포지티브 데피니트 매트리스로 가정을 하겠어요. 포지티브 데피니트.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포지티브 데피니트 매트리스가 뭐지? 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 텐데, 혹시 이번 학기에 리니어 알지브라 양결식 박사님 수업 다 들으세요? 안 듣는 사람? 왜 안 들어요? 지도 교수님이 들으라고 안 하셨군요. 네, 들어야 되는데, 포지티브 데피니트 매트리스는 학부 때는 잘 안 배우죠. 그렇죠? 네, 좀 이따 얘기할게요. 저런 게 있다고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저기 들어가는 게 뭐가 돼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딱 보세요, 모양을. 여기에 어때요? 베리언스를 스퀘어 루트 한 것. 맞아요? 그것의 인버스죠. 얘는 베리언스 시그마 x 스퀘어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되냐면은 매트리스의 코베리언스 매트리스의 스퀘어 루트의 인버스 스퀘어 루트가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그럼 물론 여러분이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겠죠. 그렇죠? 얘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하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 나온 결과를 한번 보세요. 결과를.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로민이라는 얘기는 각각의 엔트리가 민이 제로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얘의 코베리언스 매트리스가 아이덴티티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얘를 써보면 1, 1, 1, 1 이렇게 되고 얘는 다 0이죠. 맞아요? 그리고 다시 써보면 여기 엔트리들을 써보면 이게 CZ1, Z1, CZ1, Z2, CZ1, ZN 그래서 CZI, ZJ가 IJ번째 엔트리에 들어있죠. 여기서 CI는 Z의 I번째 엔트리, CZ는 ZJ번째 엔트리. 맞습니까? 이건 뭐 매트리스 정의죠. 코베리언스 매트리스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인덱스가 같으면 이게 뭘 뜻해요? 이게 베리언스가 되죠. 베리언스는 다 1이라는 거예요. 얘랑 똑같네요. 맞습니까? 하나일 때랑. 그 다음에 요 오프 다이고널에 있는 어떤 텀을 하나 딱 뽑아봐요. 예를 들어서 이거. 걔가 제로예요. 무슨 뜻이에요? 코베리언스가 제로는 서로 uncorrelated 되어 있다는 정의라고 했죠. 제가 왜 용어가 잘못됐다고 했잖아요. uncorrelated 뭐 이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만들어서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두 uncorrelated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트랜스폼 하고 나면. 물론 uncorrelated 되어 있다고 해서 independent 한가요? 일반적으로? 아니죠. 이거 independent 하면 uncorrelated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가우시안이라고 해보세요. 민이 μx 벡터 코베리언스 매트리스가 이렇게 주어지는 가우시안이면 민을 뺀 다음에 코베리언스 매트리스의 인버스 스퀘어 루트를 탁 앞에다가 곱해주면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오른쪽에 곱해지는 거죠. 다시 쓸게요. 이렇게 정의되는 거죠. 맞습니까? 매트리스가 있을 때 오른쪽에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곱해져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났더니 어떻다는 거예요? 가우시안이라면 제로민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unit variance로 그럼 가우시안으로 바뀌죠. 놀랍지 않아요? 참고로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화이트닝이라고 해요. 이런 거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과정을 코베리언스가 스케일드 아이덴티티 또는 아이덴티티로 만드는 것을 화이트닝이라고 해요. 통신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뭐 노이즈 화이트닝 이런 말을 휙 지나가다 들어봤을 텐데 이거랑 같은 얘기예요. 실제로. 다만 노이즈의 민을 평소에 제로로 보통 우리가 많이 잡기 때문에 얘가 없을 뿐이고. 자, 그러면 이제 오토노멀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은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 저거를. 아이디어는 이거라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다시 뭐라고요? 아웃풋이 어파인 트랜스폼을 해서 인버터블한 어파인 트랜스폼이죠. 여기 스퀘어 인버터블이니까 이걸 넘기고 더해주면 어때요? x에서 z도 얻어지고 z에서 x도 얻어지죠. 이 경우에는. 물론 어떤 경우에 여러분이 아이겐 밸류 중에 하나가 제로인 경우도 나중에 다룰 텐데 언젠가는. 지금은 아니라고 합시다. 자,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구해요? 이걸 구하고 싶잖아요. 이걸 구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기 Z에다가 어떤 오소고널 매트리스를 곱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Z에다가 또 오소고널 매트리스를 곱해서 W라는 걸 만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민이 바뀌나요? 제로민이라는 게 바뀌어요? 안 바뀌겠죠, 당연히. 제로민인데 트랜스폼 한다고 민이 생기지 않잖아요. 맞아요? 코베리언스 매트리스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해보면 여전히 또 아이덴티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화이트닝 하는 게 뭐예요? 이 앞에다가 어떤 오소고널 매트리스를 곱해도 화이트닝이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 화이트닝 하는 거라면
유니크하지 않다는 건 알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존재하느냐는 문제인데 존재하려면 이게 좀 이따 말하듯이 아이겐 밸류들이 다 포지티브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먼저 코비리언스 매트리스에 대해서 여러분이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코릴레이션 매트리스의 프로퍼티부터 한번 봅시다. 코릴레이션 매트리스 얘는 어떻게 정의됐죠? 이렇게 정의됐나요? 맞습니까?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데피니션이 하나 나와요. 어떤 매트리스가 R이 is positive definite 라는 정의가 있어요. 네. 무슨 뜻이냐? if 그래서 어떤 A transpose RA가 0이 아닌 모든 A 벡터에 대해서 positive면 참고로 0이면 어때요? 이게 0벡터면 이 쿼드레틱 폼은 0이죠 그냥. 네. 그러니까 0이 아닌 모든 A에 대해서 양수일 때 이 매트리스를 알겠어요? 이 매트리스를 positive definite 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하나가 뭐냐면 R이 positive semi-definite 또는 semi-definite 하다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는 요게 떨어졌죠. 그 다음에 여기도 등호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똑같은 거 아니냐 싶지만 중요해요. A가 0일 때는 당연히 0 되죠. 근데 0이 아닌 A에 대해서도 0일 수 있어요. 이런 positive semi-definite 매트리스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정의하고 나면 이 correlation 매트리스가 어떤 프로퍼티를 갖는지를 볼 수 있는데 correlation 매트리스는 항상 그리고 노테이션을 이렇게 써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하고 참고로 이거는 예가 예를 들어서 n by n 매트리스면 이렇게 뭐 big O sub n 그래서 n by n 스퀘어 매트리스예요. 매트리스 알겠어요? 스퀘어 매트리스. 예.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돼요. 뭐냐면 어떤 랜덤 벡터의 코릴레이션 매트리스는 항상 포지티브 세마이 데피니트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정의를 생각하면 간단한 게 자, 곱해 보세요. 이렇게 돼서 우리 뭘 보이면 돼요? 이걸 보이면 되죠. 이렇게 된다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정의를 다시 쓰면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안으로 집어넣어도 되죠. 왜냐면 이게 인티그랄인데 이게 디터미니스틱 하니까 안으로 넣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넣어보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뭐예요? 이것과 이것은 둘 다 스칼라하고 같죠. 리얼 벡터의 내적이잖아요. 순서를 바꿔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얘의 스퀘어랑 같고 스퀘어의 expectation은 non negative죠. 그래서 증명이 됐어요. 모든 A에 대해서 성립하죠. 그래서 correlation 매트리스는 positive semi-definite해요. 근데 covariance 매트리스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covariance 매트리스는 X에서 민을 뺀 것을 Y라고 하면 그 녀석의 correlation 매트리스죠. 따라서 covariance 매트리스도 항상 positive semi-definite해요. 어떤 때는 n by n 이렇게 쓰기도 해요. positive semi-definite.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얘는 어때요? symmetrical 하기도 하죠, 심지어. 맞습니까? 왜냐하면 정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얘의 트랜스포즈를 취하면 어때요? 안에 있는 것들을 트랜스포즈 하는데 A, B 트랜스포즈는 A 트랜스포즈는 B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인데 똑같죠, 그러면.
그래서 리니어 엘지브라에서 여러분이 이런 걸 배웠어요. 시메트릭, 포지티브, 세마이 데피니트 매트리스는 어떤 걸 허용한다고요? 오소노멀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허용하고, 그래서 V 람다, V 트랜스포즈고, 여기서 얘가 다이오고널인과 동시에 포지티브 세마이 데피니트가 있기 때문에 람다 n들이 다 0 이상이에요. 만약에 포지티브 데피니트 하다고 하면 어떤 오소고날 매트리스가 존재해서 얘들이 다 스트릭틀리 포지티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뭘 쓸 거냐? 우리가 어떻게 어쌔을 했냐면 코베리언스가 포지티브 데피니트 하다고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V 람다, V 트랜스포즈면서 람다 i들이 다 strictly greater than 제로가 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정의해야 하냐면은 2분의 1승은 이렇게 정의해봐요. 참고로 얘는 람다는 다이오고널 매트리스인데 람다 2분의 1승은 다이오고널 엔트리들을 다 스퀘어 루트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얘의 인버스는 이렇게 정의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드디어 제가 포지티브 데피니트라고 한 가정이 나오죠. 얘는 무슨 뜻이에요? 얘를 인버전 한 거니까 다이오고널 매트리스 인버스는 엔트리를, 다이오고널 엔트리를 다 뒤집는 거죠. 분자 분모를.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랑 곱하면 아이덴티티 되는지 봅시다. 곱하면 V 트랜스포즈 V가 아이덴티티로 바뀌고 람다 2분의 1승과 람다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아이덴티티로 바뀌고 V와 V 트랜스포즈가 아이덴티티로 바뀌니까 인버스 맞죠? 그래서 쟤를 쓰면은 어떻게 되는지 다시 봅시다. 자, Z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러면 말 그대로 코베리언스를 구해보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왜? Z는 제로민 벡터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제로민 벡터는 코베리언스랑 코릴레이션이 같죠. 그러면 이제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여기서 CXX의 인버스 스퀘어 루트의 X 마이너스 뮤X고, 자, 이것의 트랜스포즈죠. 그러면 하나씩 트랜스포즈 하면 되죠. 거꾸로 순서를. 그런데 보면 알겠지만 얘도 시메트리컬 매트리스예요. 둘 다. 이건 뭐 어렵지 않게 보일 수 있어요.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얘 둘이는 밖으로 보내고 나서 생각하면 이렇게 되니까 아이덴티티가 되죠. 알겠어요? 그래서 화이트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를 알게 됐어요. 화이트닝하는 한 가지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Z 밸류 구하는 거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Z 벡터를 구하는 거예요. X에서 먼저 민을 빼고, 그래서 센터링을 하는 거죠. 제로로, 오리진으로. 그 다음에 어때요? 그 다음에 코베리언스 매트리스의 인버스 스퀘어 루트를 곱해줌으로써 우리가 uncorrelated, 그 다음에 제로민, 유닛 베리언스, 랜덤 베리어블들을 얻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면 한 가지는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럼 이 방법밖에 없느냐? 아까 제가 아니라고 했죠. 이것을 any unitary transform, any orthogonal transform을 해도 똑같이 돼요. 왜냐하면 자, W는 어떻게 돼요? UZ고, 이것은 U expectation of Z고 플러스 제로죠. 그 다음에 W의 코베리언스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UZ 트랜스포즈가 되고, 이것은 ZZ 트랜스포즈 U 트랜스포즈니까 U 트랜스포즈 하면 또 I가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임의의 유니터리 트랜스폼을 하면
Z를. W도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제로민, 유닛 베리언스, 언코릴레이티드 랜덤 베리어블들이 있는 랜덤 벡터로 바뀌어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화이트닝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유니크하지 않다. 알겠어요? 따라서 not unique. 그런데 유니크하지 않은데 그 유니크하지 않은 수많은 방법 중에서 이 그람 슈미트 오토고널라이제이션, 엄밀히 오토노멀라이제이션인데 을 써서 하는 방법이 있고, 이것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이게 촐레스키 팩토라이제이션과 관련이 있다. 같지는 않아요. 뭐라고 할까요? 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수업을 제가 하고 있죠, 그렇죠? 초 팩토라이제이션 했으면 되게 유명해졌을 텐데 제가, 그렇죠? 촐레스키 팩토라이제이션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한번 해봐요. 자, 일단 민은 뺐다고 합시다. 민은. 그래서 민은 뺀 거를 y라고 해봐요. 그래서 y가 일단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뭔가를 곱해서 이제 z를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뭐예요? 왜? 유니폼 만들 때 기억나요? 유니폼으로 어떤 랜덤 벡터를 IID 유니폼으로 만들 때 기억나요? 그때는 IID였어요. 어떻게 했어요? 제일 처음 거는 어때요? 그냥 CDF 해가지고 01 랜덤 베리어블로 바꿨죠. 그럼 우리가 비슷한 짓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Y1은 어떻게 해요? 제로민이니까 이미 베리언스가 시그마 X1이겠죠. 그냥 베리언스가 바뀌지 않잖아요. 민을 뺀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여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Y1, 즉 이렇게 하자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첫 번째 건 어때요? 이게 Z 밸류잖아요, 바로. 맞아요? X1에. 그러니까 제로민 유닛 베리언스로 바뀌었죠. 좋아요. 두 번째 건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 거를 이렇게 해볼까요? 두 번째 거는 어떤 A2Y1 더하기 B2Y2. 뭐냐면은 리니어하게 트랜스폼을 해서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 얘를 제로민 유닛 베리언스로 만들면서, 근데 제로민은 이미 됐어요. 왜냐하면 요 민을 뺐기 때문에 얘 민 해보면 제로죠, 바로. Y1, Y2가 민 제로니까. 그러니까 A2, B2를 잘 선정해서 이거를 유닛 베리언스면서 얘랑 언코릴레이티드 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 몰라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Y에다가 왼쪽에 어떤 매트리스를 곱한 거예요? 첫 번째 엔트리가 A1000로 되어 있는 걸 곱하고, 두 번째 행에다가는 A2B200 곱하고, 마지막 행에다가는 AN, BN, CN 해서 뭘 곱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리스 형태로 바꾸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이런 거를 보통 이제 L이라고 표현하죠. 어떤 로어, 그러면 앞에서 L이라고 한 게 굉장히 헷갈리네. 이거 L이라고 하지 맙시다. 이거 L이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그냥 A라고 할게요. 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해서 뭐예요? 원하는 게 Z가 아까 코베리언스 매트리스가 스케일드 아이덴티티가 나오기를 바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다시 봐요. 이제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얘는 expectation of 어떤 ly
ly 트랜스포즈가 돼서 그러면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자 민을 뺀다고 해서 코비런스가 바뀌나요? y에서 x에서 민을 빼서 y로 했는데 안 바뀌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아이덴티티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리니어 알지브라 시간에 배운 게 있어요. 로어 트라이앵글러 인버터블 매트리스는 인버스 하면 로어 트라이앵글러가 되죠. 기억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2x2 매트리스에서 A, B, C, 0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아니 이제 A, 0, B, C인가요? 자 이거 로어 트라이앵글러죠. 맞습니까? 이거 인버스 하면은 AC 분의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고 로어가 로어로 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도 좋은 멘탈 리프레젠테이션이에요. 알겠어요? 네. 여러분이 어떤 제너럴한 결과가 있었는데 이거였는지 저거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제일 간단한 거 하나 기억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L tilde라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L tilde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돼요. 얘를 양쪽에 곱하면 얘도 트랜스포즈가 돼요. 해보면 인버스랑 트랜스포즈랑 이렇게 돼요. 이렇게만 할 수 있으면 그렇죠? 이렇게만 할 수 있으면 즉 무슨 얘기냐면 얘는 포지티브 데피니트, 세마이 데피니트 여기서는 데피니트라고 가정했어요. 포지티브 데피니트 스퀘어 인버트 포지티브 시메트릭 매트리스라고 했잖아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어떤 로어 트라이앵글러 개의 트랜스포즈로 나타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렇게 된다는 게 촐레스키 팩토라이제이션. 이런 게 존재한다. 이렇게 된다는 게. 알겠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AB를 찾는 과정을 하나하나 해보면 여러분 숙제로 나왔을 거예요. 그 과정이 디터미니스틱 시그널들을 그람 슈미트 오스토고널라이즈 하는 것과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관련이 있다고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잘 보세요. 이제는 x가 오는데 여기서 민을 뺀 다음에 그전에는 어때요? 코비넌스 매트리스에 인버스 스퀘어 루트를 곱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그냥 L을 곱해봐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W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는 당연히 제로죠. 코베리언스는 자 L x 마이너스 뮤 x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니까 L, CXX, L 트랜스포즈는 아이덴티티 이렇게 되죠.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촐레스키 팩토라이제이션에서 얻는 로어 트라이앵글러 매트리스를 써도 화이트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저 인버스 스퀘어 루트가 편해요. 어떤 때는 이게 훨씬 편해요.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세요. 그런데 또 어떤 책에는 인버스 스퀘어 루트를 이걸로 정의해 놓은 책도 있어요. 정의해 놓은 책도 있어요. 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결국 7의 3까지를 해보냈는데 큰일이에요. 7의 4를 못했어요. 전혀. 다음 시간에 7의 4를 하기로 하고 7의 4를 한 다음에는 잠깐만요. 7의 5도 있죠. 그렇죠? 네, 7의 5는 뭐 사실 한 거랑 다름없는데 네, 다음 시간에 7의 4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 범위는 그러면 7의 4까지인가요? 시험 범위는 아니요. 7의 3까지 하고 7의 5가 들어갈 거예요. 네, 7의 5는 사실 배운 거랑 다름없어요. 제가 그냥 말을 하면 여러분이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